공사비 2천억인데 3천억, 막 4천억 극단적인 그런 서울 지역 내 단지를 펜트하우스로 업그레이드 하려면 뭐 97억 원까지 프리미엄을 너무 많이 줬다거나 그땐 손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법을 재밌게 토크로 풀어보는 시간, 로잼톡 신승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재건축 지연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음마 아파트입니다. 30년 동안 재건축이 지연됐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님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진 변호사님, 선유주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진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륜 선유주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주제가 음마 아파트 그리고 재건축인데요. 1979년에 입주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46년, 47년이 됐다고 하는데 평당 1.2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가격이 사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좀 반영된 금액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입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건물도 있지만 그 땅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아마 음마 아파트가 좀 대표적인 그 케이스가 아닌가. 대치동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치동 자체에는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역삼동이나 도곡동이나 이런 쪽에 이제 아파트가 많은데 그마저도 이제 아파트 대단지로 불릴 만한 아파트들이 수요에 비해서 많지는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대치동 하면 학원가를 또 빼먹을 수가 없잖아요. 뭐 일타 강사 이런 얘기도 많고. 학원 같은 경우에는 대치동에 또 밀집돼 있어서 한 저녁 뭐 7시, 이렇게 9시 이렇게 가보면은 부모님들이 학생들을 태우려고 엄청나게 많은 차량들이 이렇게 인접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만큼 또 수요가 많고 공급은 또 한정돼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아시죠? 네. 만약에 두 분이 입주권이 생기신다면 음마 아파트에 가실래요? 아니면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가실래요? 자원은 자녀가 있어서 입주권이 있다면 음마 아파트로 가겠습니다. 아, 학구열 때문에. 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제 압구정 쪽으로 가겠습니다. 아, 뒤도 안 돌아보시고 네, 네. 왜 압구정으로?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토지의 그 가치 이런 거를 봤을 때 뭐 서열을 가릴 수는 없지만은 더 선호도가 높지 않을까. 음마 아파트가 1979년에 입주를 시작해서 1996년부터 재건축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30년이 된 건데 왜 이렇게 이 오랜 기간 동안 지연됐는지 좀 궁금해요.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신속 통합 기획으로 빠르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통합 심의를 지금 마친 상태이고 지금 사업 시행 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상태여서 그래도 이제 어려운 산은 좀 넘었다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산은 넘었다.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고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본인이 하겠다 안 하겠다를 선택해도 그 사이에서의 엄청난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음마 아파트 하면은 그 상가 맛집 투어하는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장사가 되게 잘 된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추석이나 설날이나 줄 서서 뭐 전이나 뭐 이런 거 사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상가가 이제 소유주들이 있을 건데, 소유주가 한 몇 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좀 공부를 해봤는데 뭐 쪼개기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지금 뭐 이제 추산이긴 하지만은 400명이 넘는다라는 이야기까지 400 명이요? 있습니다. 거기서도 아까 말씀하신 상가 쪼개기. 그래서 상가 하나 지분을 가지고 여러 명이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것들로 자기가 입주권을 받고자 하거나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쪼개기 투자를 한 분들이 한때 성행을 했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이제 75%가 진작에 넘었는데 상가 동의율이 14% 수준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재건축이 되게 되면 그 기존의 상가 위치가 달라질 수도 있고 네. 상가를 가지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제 아파트의 분양권을 갖고 싶으실 수도 있고 이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충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충돌이 조금 많은 상태였어서 재건축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단계에서 독립정산제라고 하는 제도를 진행하기로 합의를 독립정산제가 했어요. 뭐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하고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하고 그 정산을 따로 하는 겁니다. 이제 조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조합에서 합의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찬성률이 높아졌나요? 그렇죠. 조금 더 수월해졌고 또 위치도 그대로 남아있는 걸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쟁이 완전히 좀 끝난 건가요? 아니요, 아직 그렇지는 않고 어느 정도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또 어떤 분쟁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상가 지분이 있으신 분들도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일정 요건이 충족이 되면 아파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어떤 요건들? 뭐 일정 면적 이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던가 또 조합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는 상가 소유주에 대해서도 아파트 입주권을 준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음마아파트 때문에 법이 개정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것들이 23년도쯤에 있었습니다. 권리 산정 기준이라고 해서 조합원들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산정하는 그 기준일이 있습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이 넘어가서 내가 지분을 취득하거나 하는 경우에 자칫하면은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16년부터는 또 정부 규제가 강화가 됐다고 하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하는 패스트트랙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구도가 이제 마련이 돼서 지금은 이제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패스트트랙이 정확히 어떤 거예요? 서울시 이제 관계부처가 설계하는 단계 처음부터 다 같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그런 겁니다. 서울시 또 층수 제한 정책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규제가? 서울시에서 35층으로 제한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한 적도 있었고, 아니면 이제 도시 경관, 도시 미관 이런 것들도 음마아파트 위치 자체가 뭐 탄천이나 양재천을 끼고 있고 코엑스 주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고층이 건설이 됐을 때 도시 미관하고의 그 관계성도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조합이나 아니면 조합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35층으로 층수 제한을 해버리게 되면은 용적률이나 이런 페널티가 너무 커서 일정 층수로 제한이 되는 순간 조금밖에 건물을 못 올리는 거예요. 세대수를 늘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사업성도 악화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음마아파트 지금 기준은 어떻게 돼요? 그 층수, 설계 기준이 어떻게 돼요? 현재는 이제 50층으로 일단 설계 변경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 시공사, 시행사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설계를 변경할 때마다 뭐 인허가라든지 심의를 다시 또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나중에 공사비를 증액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재건축이 지연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분담금 관련된 문제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헌집에 대한 가치를 권리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새 집에 대한 분양가를 뭐 조합원 분양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양가에서 헌집의 가치인 권리가를 빼면 그러면 그게 분담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 차액은 이제 이건 어디에도 가치가 없으니까 우리가 돈으로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담금을 감당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도 이제 갈등이 많은 상황이죠. 음마아파트 분담금도 나와 있나요? 그 분담금이라고 하는 금액 자체가 지금 현재 추산하는 금액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추정치긴 합니다만은 적게는 2, 3억에서 많게는 뭐 10억대까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큰 평형 뭐 펜트하우스를 업그레이드 하려면 뭐 97억 원까지 분담금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막 기사들도 있고. 그러면 그 분담금을 내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내가 그 경제적인 금액이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펜트하우스에 들어가려고 하는 수요도 꽤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신청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는 반면에 추가되는 그런 분담금이 부담된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되기도 했었는데, 조합원 입장에서 보면은 아직까지 그런 비용 부담에 대한 불신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 30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 분담금이 너무 높아서 집을 분양을 못 받으면 좀 많이 슬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그 조합원 지위를 양도양수하기도 하거든요. 매도해서 이제 입주권 지위를 넘겨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신 분들은 그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돈을 양도 차익을 받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그 프리미엄으로 이제 구매를 하신 분들 투자를 한 거잖아요. 재건축이 됐을 때 집값이 무조건 오르는지 그분들이 이득을 볼 수 있나요? 아니요,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조합원 분양가에다가 내가 냈던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 새로 지어진 아파트의 거래 가액보다 높으면 손해겠죠. 프리미엄을 너무 많이 줬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있게 되면 그땐 손해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분담금이 그렇게 추가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분담금이 그 당초에 예상하는 금액을 가지고 있지만 미분양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자들이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해서 납부하는데 마이너스가 생기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메꿔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 분담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현재 지금 공사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재건축 단지들이 많습니다. 이란 전쟁 때문에 요새 네네. 유가도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저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만 그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니고 네. 그 건설 장비에 들어가는 기름이라든지 아니면 인건비의 상승을 불러온다라든지 그렇죠. 또 건설 자재, 생산 단가 이런 거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게는 뭐 2천억인데 근데 3천억, 막 4천억 이런 식까지 올라가는 극단적인 그런 서울 지역 내 단지들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면은 그 돈은 조합원이 충당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공사를 하다가 뭐 멈추는 경우도 있나요? 조합원들이 이제 분담금을 올려서 돈을 걷자라고 하는 그 회의를 통해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원을 마련하고 그걸 납부해 나가면서 공사를 진행을 합니다. 사실 재건축, 재개발은 그 조합원들이 동업해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개발은 그래도 이제 공익 사업의 종류이기 때문에 이제 나라에서 좀 뭐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재건축은 말 그대로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다시 이제 새롭게 건축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기 좀 때문에 다른 게 네, 있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은 좀 더 공공의 목적이 있고 재건축은 좀 사익의 목적이 있는데 패스트트랙이 좀 그래도 재건축을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재건축 하다 보면 법적 문제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혹시 뭐 그런 사례가 있나요? 공사비 관련한 분쟁인데요. 조합원 공사 분양가는 가계약입니다. 그 가계약 시점으로부터 본계약 시점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본계약 시점엔 또 다른 금액으로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계약을 위한 협상을 하게 되는데 서로 이익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조합은 적은 금액으로 공사를 하고 싶고 시공사는 높은 금액으로 공사를 하고 싶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으로 인해서 뭐 시공사를 해지하기도 하고 뭐 시공사에서는 해지 당한 후에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하고 공사가 지연되게 되면 분담금에 반영이 되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들도 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네, 뭐 음마아파트 관련된 사례는 아닌데 예를 들면 거기 살던 사람이 집주인이든 뭐 임차인이든 이제 퇴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뭔가 이제 이주하는 비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주비 대출이라고 하는 게 뭐 나라에서 나오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시공사들이 이제 조합원들이나 조합에게 그 돈을 대여를 해줍니다. 시공사와 조합 간의 분쟁이 생기게 되면은 그 돈을 뭐 다시 회수를 해달라, 다시 돌려달라 뭐 이러면서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제 조합과 시공사의 문제도 있지만 조합 내부 문제도 많더라고요. 조합원과 조합장 갈등이 많죠? 네, 아무래도 조합장은 많은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리이다 보니까 이권에도 많이 영향이 있어서 그 권력에 대한 암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음마아파트도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부정선거 논란으로 막 소송까지 하고 이런 경우도 있나요? 네, 제가 진행했던 그 사건 중에 부정선거는 아니었는데요. 이제 조합장이 업무상 어떤 조합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해임시키고 해임을 당한 조합장은 거기에 불복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거기에서 또 새로운 그 조합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는 등의 절차들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조합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 자체가 막강합니다. 뭐 어떤 권한이 있죠? 시공사 선정을 하는 그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저희가 했던 사례들 중에서 어떤 특정한 자재를 시공해달라. 사실 그 자재를 맞출 수 있는 시공사라든지 아니면 그 하청 업체라든지 이게 한정돼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업체를 지정해서 시공을 해달라라는 셈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종의 특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는 행동까지 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형사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합원과 조합장 그리고 뭐 조합과 시공사 이런 다양한 법적 문제가 섞여 있을 것 같아요. 큰 돈이 들어가는 만큼 전문가를 찾는 것도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고 또 이제 문제가 발생하시면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진짜 저희 유능한 변호사님께 찾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음마아파트가 왜 30년 동안 지연이 됐는지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두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음마아파트 과연 재건축을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제도적인 지원을 받기도 하고 사업이 진행되면서도 여러 가지 또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분명히 언젠가는 랜드마크가 생길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네, 네.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변호사님은 그러면 음마아파트 재건축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두가 재건축 되기를 희망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염원이 이루어져서 언젠가는 성공하지 않을까. 빠른 시일 내에. 네. 두 변호사님은 음마아파트가 재건축에 성공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김영진 변호사님, 선유주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